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대리 가겠습니다. 95페이지. 자, 대리는 어떻게 볼까 봅시다.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갑의 대리인을. 자, 그러면 이제 약정이 이렇게 들어가요. 갑의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자, 그럼 이제 상대방은 어떡합니까? 상대방도 약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병은 이제 돈 주기로 뭐한다? 약정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네,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징은 그래서 여기 114조를 보세요. 조문 딱 3개 가지고 유권들이 설명할게요. 프린트물에 114조 1항 대리인 의리 그 권한 내에서 자 거기 본인 위한 것 표시라고 되어 있죠. 가로 묶으세요. 본인 위한 것 표시. 그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본인 이름을 뭐하면 본인 이름을 뭐하라? 표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시가 나타날 현자 본인 이름이 뭐다? 이름 명자에서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할 때 누구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본인 갑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자 직접 동그라미 보세요. 직접 누구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효력이 생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이 생기면은 효력이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을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효력이 직접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은 이쪽한테 뭐 달라?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좋습니다. 나도 뭐야? 달라. 뭐 달라? 재산권 달라라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원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원을 그리면 이게 뭐가 되죠? 네, 4번이 된다 이야기죠. 네?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된 공식이 하나 있죠. 공식이 뭐예요? 총칙은 성립하지 않았다. 불성립. 반대는 뭐고요? 네, 성립한 다음에 뭐로 들어가요? 무효, 유효. 무효는 1, 2.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유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라고 가정해 두시고 그걸 직선으로 표지 마시고요. 원으로 표시하세요. 뭐로 표시하라고요? 원. 그래서 4번 확정 유효. 2번이 뭐고? 확정 무효. 1번 불확정 무효. 3번 이게 바로 뭐에 가는 거예요? 불확정 유효가 취소할 수 있다. 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도 있을까 없을까? 1번의 대표가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 무슨 대리요? 총칙은 1번하고 몇 번? 3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도 저절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해서 어른 되는 거 아니죠? 나이 먹었지 뭐야 그냥 애 같은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 취소 캔 여기 뭐다? 무권 대리. 그럼 여기서 이거 몇 번입니까? 정상이니까 뭐예요? 4번. 특징. 약정은 누가 했는데? 효력은 누가 가져갔다? 갑하고 누구다? 병. 그래서 프린트물의 맨 왼쪽에 서설 행위 따로 효과 따로. 그럼 프론트가 있죠? 대리 특색이 뭐다? 약정은 누가 했는데 제 표현들 하면요. 약정은 을이 했는데 본인 이름을 나타내면 효력이 어디로 간다? 갑한테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약정 따로 효력 따로. 그럼 책에다가 약정 따로 효력 따로 하면 없어 보이니까 말을 돌리는 거예요. 뭐요? 행위 따로 효과 따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약정 결정은 을이 했어요? 갑이 했어요? 약정할 때는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지 누가 한 게 아니에요. 갑은 그냥 대리권 준 거지. 가서 누가 결정을 해요? 을이 결정했다. 그래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사자 있죠? 뭐 있어요? 사자는 두 종류입니다. 갑, 말, 듣고 전달. 갑, 편지 들고 전달. 두 종류입니다. 뭐라고요? 말, 듣고 전달. 두 번째 뭐예요? 편지 들고 전달. 편지 들고 전달하는 대표가 집배원. 집배원은 전달기관. 말 듣고 전달하면 표시기관. 무슨 기관? 연습하세요. 말 듣고 전달하면 무슨 기관? 표시기관. 편지 들고 전달하면 전달기관. 어느 것이 착오가 될까요? 편지 들고 잘못 전달하면 능능, 단통, 착사. 착오는 아니죠. 의사표시보다 부도달 문제지 착오 문제는 아니죠. 근데 갑이 96만 원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가서 69만 원 팔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표시상 착오는 뭐다?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배원, 무슨 기관이 아니고 무슨 기관? 표시기관이 아니고 전달기관.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 배우는 것은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뭐 가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하게 되면 좀 반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초 과정은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서 내 것 될 때까지 좀 숙성, 좀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 그냥 그날 배우면 다 알아야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얘기야. 자, 이 따뜻한 날이 들어올수록 자꾸 공부하기가 좋아져요? 싫어져요? 싫어져요. 아,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히 이거 선택해가지고 주변 사람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이제 그러다가 슬금슬금 하다 여름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찬바람 불어도 다시 뭐야? 다시 책 잡고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뭐 한다? 반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학원에 나와서 뭐예요? 학원에서 수업 듣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혼자 하다가 밀린 인강 들으려면 열받아요, 안 받아? 열받아. 민법은 제 과목은 밀린 거 듣지 마세요.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그날 그 수업 뭐 한다? 듣고 좀 답답하더라도 몇 번을 견뎌야 돼. 공부는 좀 답답해야지 내게 됩니다. 한 번 듣고 자기가 되게 절대 안 돼.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니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것도 저 공식만 갖고 계속 들이대면 뭐가 된다? 민법이 완성이 돼요. 저 공식만 있으면 된다니까. 왜? 공인중개 시험은 무슨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몇 번이에요? 지금 배웠던 거 써봐. 그럼 4번이면 달러를 뭐로 고치면 돼? 대금, 채권. 그러면 갑의 대금 채권은 병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되죠. 채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누구의 채권은? 병의 채권은 갑의 뭐가 된다? 채무가 된다 이야기죠. 그럼 서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쪽도 채무를 뭐 해야 된다? 약속대로 뭐 해야 된다? 이행한다. 근데 만약에 약속을 위반하면 여기 들어가죠? 무슨 단어? 아니 불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채무이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아래 것들이 뭐예요? 약속된 돈을 못 주게 되면 이행지체가 말 쓰죠. 돈 못 주면 뭐라고요? 이행지체 상당 기간 정에서 뭐 해야 돼요? 최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도 안 걷고 뭐예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우리는 대원칙이 무슨 주의? 도달주의. 법정 해제가 도달되는 순간 이 매매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나죠. 자, 질문할게요. 해제할 때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을이 해야 되는 겁니까? 해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만 대답하니까 시간 지날수록 까먹는 거야. 그렇게 연습하는 거니까 출제자가 바꿔낼 말을 내가 먼저 내뱉는 거야. 그러면 9월달 가서 당연한 거야. 그럼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약정은 누가 했지만, 을이 했지만, 이 밑에 세 개 들어가면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야? 을은 떠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갑. 아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약정 이 을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응? 이전에 이런 판례가 있는 겁니다. 계약해가지고 병이 을한테 중도금, 잔금을 줬는데 을이 삥땅 쳤다. 뭐 쳤다? 삥땅이 뭐예요? 얘한테 안전해주고 먹고 튄 거예요. 에? 그럼 또 갑이 또 병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중도금, 잔금 받은 적 없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뭐 줄까요? 안 주죠? 그 법원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받은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을이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받았다? 갑이 받았다.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문제예요? 을의 문제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대리권 남용. 뭐라고요? 그럼 남용은 을이 했지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병이 했죠. 남용하더라도 이 계약은 뭐하다? 퍼펙트 유니까 병이 다시 갑한테 중도금, 잔금 2번 줄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법정해제 누가 한다? 갑. 법정해제가 되면 무슨 회복이 들어가요? 원상회복도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도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을이 하고 싶으면 갑으로부터 해제에 관한 특별 수권을 받아야지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을은 당연히 뭐가 있는 게 아니다? 해제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얘가 또 채무를 이행하지 않네. 갑이 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혹시 정한테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럼 무슨 매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가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못 넘겨주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될까? 네? 이행, 불능. 이중 매매에서는 뭐다? 지체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불능. 불능은 독촉해봐야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슨 해제?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네? 도달주의.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병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또 말이 짧네. 예? 그렇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갑한테 한다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병이 내 돈 돌려줘. 원상 회복.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이 아니고 누구다? 갑. 그러면 손해배상도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 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 아니야? 근데 법정 해지할 때는 답을 맞히고, 원상 회복할 때는 답을 틀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같은 것을 같다고 보지 못하고 뭐야? 각각 다른 것으로 인식하니까 공부하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책은 다 쪼개놓은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 쪼개놓은 것을 어떻게 한다? 적절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조합을 시켜야 돼요. 그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 한 세트에 4문제씩 해서 한 5세트만 만들어 놓으면 민법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겠다는 그 생각을 띄워놓으니까 책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늘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있을까 없을까? 머리 좋고 나쁜 거 없어요. 다 머리 좋은 거야. 근데 학교 다닐 때 내가 등수가 몇 등 했다는 건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자, 1등 했어요? 그냥 중간중간 아니면 저 끝에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근데 지금 사는 데면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계속 다니면서 1등부터 등수를 매겨놓으니까 늘 뭐야? 나는 1등이 아니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나 보다. 항상 그렇게 뭐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 자꾸 이상한 생각 하는 거야. 그럼 긍정이 많을까? 부정이 많을까? 살면서. 부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누구와 항상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내 속 얘기를 풀어낼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야? 세상 사는 재미없어. 왜?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하는 순간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이제 뭐가 생겨요? 화병 생깁니다. 뭐 생긴다고? 화병 생겨.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줄을 모르고 뭐 하고 있어? 혼자서 즐겁게 맨날 즐거운데 나는 맨날 미워하느라고 뭐야? 자기 못 살잖아요. 그냥 다 뭐 해버려? 전부 다 그냥 던져버리고 뭐야? 즐겁게 살란 말이야. 공부도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근데 맨날 인상 쓰면서 뭐 하고 있어요? 화내지 말라니까. 그럼 여기도 보시면은 해제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114조 1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대리권 가면은 대리권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100페이지래 있고 밑에 뭐 있어요? 매매계약 대리권 있으면 중동 잔금 수령할 뭐가 있다? 권한 있다. 만약에 못 치면 삥땅 치면 못 치면 삥땅 치면 이때 의사표시 단독 허위 표시가 빌려다가 붙여먹습니다. 대리권 남용 있게 되면 107조를 붙여먹습니다. 어쨌든 남용하더라도 원칙은 뭐예요? 현명했으니까 유효잖아요. 단 상대방이 R 또는 R이면 무효. 아셨어요? 자, 그럼 밑에 가보세요. 그러나 대리인은 뭐 할 권한이 없다. 해제권이 없죠? 저쪽에 병이 문제 있으면 해제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의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우측에 대리 효과 있습니까? 제4절. 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효과가 어디로 간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그러면 원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1, 2, 3, 4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갑하고 병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계약금, 중도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했다. 그래서 본인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대방 병이 뭐였다면 해제했다면 해제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원상회복 청구 누구한테 할 수 없고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한테 되고요. 손해배상도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다? 본인한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을이 이 계약하는데 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근데 본인은 뭐가 없어요? 착오가 없어. 뭐가 없어요? 그러면 기준을 을로 잡아야 됩니까? 갑을 기준 잡아야 됩니까? 을은 착오가 있었고 본인은 뭐가 없었어요?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약정한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 하는 거니까 을이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본인이 뭐가 없으면 착오가 없더라도 이 약정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능능, 단통, 착은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무치, 무무, 치치, 무무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그럼 다시 일로 가볼까요? 여기 2번과 몇 번 영역에서 2번과 3번 영역에서 뭐가 있었어요? 능, 뭐가 있었고 단통, 뭐가 있었고 착사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효력이 생긴다. 확가, 적타. 10가지죠? 몇 가지? 그러니까 이 무치, 무무, 치치, 무무니까 여기가 무슨 출발이 몇 번이고 취소사이고
나머지 영역은 출발이 몇 번이다? 예? 2번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차고는 몇 번이야, 차고는? 3번. 그럼 3번은 밑으로 내려왔네? 일로 내려왔잖아,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예? 질문할게요. 의리,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아까 의리 해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 취소 누가 하는 거야? 취소도 의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해제는 마치고 또는 또 뭐는 틀려? 취소 틀리면 아유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게 같은 것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양이 뭐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양을 막 줄여 놓는 거야. 9월달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학개론하고 민법을 한 번에 빡 뚫을 수 있어야 돼. 아니 하루에 1차, 2차 빡 뚫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양을 전부 다 모아놓는 거예요. 줄여놓을 연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9월달 가서 하루에 1차, 2차를 한 바퀴 돌릴 수 있으면 9월, 10월 달에 하루에 1차, 2차를 매일 돌릴 수 있으면 한 달이면 30번 돌리는 거예요. 2달 동안 60번 돌리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9월 달 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요번 한 주는 학개론, 다음 주는 민법, 그 다음 주는 공법. 그럼 그거 할 때만 기억이 나지 한 주 지날 때마다 또 공부했던 게 다 어떻게 돼?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차, 2차를 할 수 있다는 그 양을 내가 내 양껏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먹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잖아.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 나도 행복한 사람인데 맨날 없는 거 가지고 거기다 초점 맞추니까 있는 것조차도 있는 것조차도 안 보이잖아요. 책 있으면 이 책 가지고도 뭐 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사이트 가가지고 또 무슨 또 자료 뽑고 못 뽑고 또 누가 비법이라니까 또 몰래 가져가지고 야, 이거 너한테만 보여줄게. 너만 가져. 비법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본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양을 자꾸 뭐 한다, 이렇게? 줄여놓고 과목마다 그냥 20개만 나 알고 할 거야. 과목마다 난 몇 개만 할 거야? 외운 게 아닙니다. 뭐 한 게 아니고 외운 게 아니고 나 20개만 이해할 거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거 20개만 나 이해하고 시험장 들어갈 거야.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도 1차, 2차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또 올게요. 갑은 사기를 안 당했어요. 뭐 안 당했어요? 을은 사기를 당했어요. 뭐 당했다고? 그러면 이 계약은 4번입니까? 3번입니까? 병이 갑을 사기는 안 쳤는데 병이 누구 사기쳤어? 을을 사기쳤어. 그럼 약정에 문제 있는 거네. 약정은 누가 했으니까? 을이 했으니까 행위 기준은 누가 아니고? 갑이 아니고 뭐다? 을. 그래서 116조에 뭐라고 됐어요? 조문 딱 3개만 갖다 들이댔어요. 더 이상 안 들이댔습니다. 뭐라고 됐어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있죠. 옆에 사기강박 있죠. 그럼 의사흠결은 뭘까? 의사흠결은 그게 단통착.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기강박 있으니까 그래 알고 있는 게 단통착 사강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흠결이 뭐다? 단통착.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 결정한다? 누가 아니고. 왜? 약정은 가서 누가 했기 때문에 을이 약정했으니까 약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가 아니고 갑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 을 기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갑이 설령 뭐가 없어도 착오가 없어도 대리인이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럼 약정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밑으로 들어가서 3번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얘가 사기를 당했어요. 얘가 뭐 당했다고? 근데 얘는 뭘 당하지 않았어? 사기를 안 당했어. 어떡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3번이야 4번이야? 몇 번? 그러니까 병이 누구 사기쳤다 하더라도 본인 갑 쳤다 하더라도 을은 사기 안 당했으면 약정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서 몇 번?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란 단어는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병이 누구 기망했을 때 을 기망했을 때 누군 기망당하지 않았지만 약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4번 아니고 3번은 누가 친다? 을이 아니고 갑이 친다. 병이 갑을 기망했을 때 을은 뭐 당하지 않았어요? 기망 안 당했으면 약정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번이요? 4번.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누구요? 을이 병을 기망하면 약정에 문제 있죠? 그럼 몇 번이에요? 이때 갑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그 사기를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너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헛소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약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갑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약정에 문제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을이 나는 사기친 적이 없으니까 너 취소할 수 없다 이러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병이 을을 기망했다. 몇 번? 자, 병이 갑을 기망했다. 어떻게 될까요? 4번. 자, 을이 병을 기망했다. 3번이지. 갑이 알까든 쌩까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취소. 다음, 갑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몇 번? 3번. 을 알까고 쌩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네, 그래서 거기 대리효과 왼쪽에 보세요. 백고돼 있죠? 이중매매. 대리인은 무슨 가담했고 본인은 선입니다. 그러면 어디 기준 잡아야 돼요? 대리인 기준 잡으니까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무효.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저 10가지 중에서 어디서 붙여 먹어야 돼요? 네?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맨 끝에 어디다? 타당성 여기서 노는 겁니다. 적법성 아닙니다. 어디요? 타당성. 타당성은 불법 원인급여에 속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이니까 이중매매는 유효다. 이런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판례 태도인데 판례 갈 거 없어요. 몇 조 보면 나오니까 116조 나왔잖아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는 본인 갑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 기준 판단하잖아요. 대리인은 적극가담했고 본인은 선이다. 이중매매는 본인 기준이 아니고 누구이므로 약정한 자가 누구니까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적극가담으로 보기 때문에 뭐다? 무효. 그 무효는 능능, 단통작사, 화가적타 어디 소속이다? 타당성. 그게 선풍기 무효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는 법률은 무효하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본인은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대리인은 착오가 없습니다. 그럼 대리인은 약정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올라가면 조문이 딱 하나 또 남아있죠.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네. 네? 미피피 뭐 될 수 있다고요?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피피가 가서 약정하면 누가? 을이 만약에 뭐라면 미피피일 때 이 약정했을 때 자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몇 번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상하다. 저 두 번째 능 없으면 취소 아니야. 첫 번째 능 없으면 출발 2번 무효고 두 번째 능은 취소 아니야. 예? 그러면 이 두 번째 능 취소란 얘기는 이거는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쓰는 얘기야.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이 아니고 미피피가 누구 거? 미피피가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누구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취소란 얘기 쓰는 것이고,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무슨 자격 들어오면?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유권 대리일 때는 4번. 몇 번? 고정시켰습니다. 지금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뭐 하는 게 아니고 취소 사유가 아니고 여기 몇 번?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결정했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자가 미성년자일 때 갑은 밑으로 들어와서 을의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몇 번이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자신의 미성년 이유 취소할 수 있다면 안 되지. 아직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유권 대리는 몇 번이므로 4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도 취소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을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병은 취소할 수 있을까? 왜? 4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또 을의 부모가 나타나서 A, B 부모가 나타나서 부모가 누구야? 법정 대리인이겠지. 왜 애를 대리인 시켰느냐? 이 부모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을까? 왜? 그거의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고정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미피피 뭐 될 수 있다? 유권 대리면 4번, 무권 대리면 1번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미피피가 유권 대리일 때는 퍼펙트 유효하지만 미피피가 무권 대리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귀가 쏠깃하지. 미피피가 대리 자연자가 들어오면 절대 뭔 아니다. 취소란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당사자 간의 이야기 가지고 취소란 말은 지들끼리 쓰는 얘기고 이 계약은 뭐하므로? 퍼펙트 뭐하므로? 위함으로 절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옆에 정신줄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 없는 자들은 대리인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능력 없는 자들은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저 10개를 맨 위에 그 포인트를 잡아놓고 연습하라는 얘기야. 능, 단통, 착사, 화가, 적다 10가지 안 도망가죠. 네?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이건 안 도망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니까. 첫 번째 능력 없는 자들은 뭐가 될 수 없다. 그 옆에 두 번째 능력 없는 누구들은 미피피는 뭐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럼 대리인 되게 되면 유권 대리면 몇 번에서 놀고 4번, 무권 대리는 1번.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조문 3가지 가지고 연습을 시켜드린 겁니다. 아시세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충하면 되죠. 갑과 을사에서는 대리권 문제가 얘기가 되겠죠. 무슨 권? 무슨 권? 대리권. 이야기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고, 을하고 병은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요거는 대리 행위. 뭐라고요? 을하고 병은 무슨 행위가 대리? 행위 가는 거 아니에요? 대리 행위. 그 다음에 현명했으면 효과가 어디로 가? 갑. 그러니까 갑하고 병께는 뭐예요, 이걸? 네? 이건 대리 뭐다? 효과. 그래서 대리 무슨 관계다? 삼명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2절이 뭐고요? 제2절이 프린트물에 뭐로 돼 있고? 대리권 돼 있고, 그 다음에 3절이 뭐라고 돼 있고? 대리 행위. 을하고 병이죠. 그 다음에 효과가 대리인한테 들렸다가 본인한테 가는 거 아니죠.
효과가 을한테 갔다가 갑한테 가면 간접 대리야. 아시겠어요? 들렸다는 게 아니고 바로 따르다니까 무슨 대리야?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다 하는 거예요. 책은 다 쪼개놨지. 쪼갠 걸 어떻게 한다? 붙여, 코디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떠들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대리권 가면 나오죠? 거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죠? 자, 대리권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뭐가 아니고? 자격이다. 그런 얘기죠. 114조에 나와 있잖아요.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이런 말 나왔죠. 대리권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지위 또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대리권이 발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대리권 발생은 본인 갑이 부탁하면 뭐하면? 부탁한 대리인이 임의 대리. 무슨 대리? 본인이 부탁 없는데 된 대리가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 그러면 이 법정 대리는 첫 번째 능력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첫 번째 능력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없을 때 쓰는 용어예요? 응?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거. 뭐라고요? 주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미피피. 미성년자 아이 태어나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친권자로서 무슨 대리가 돼요? 법정 대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서 미성년자가 뭐가 되고 본인이 되고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될 때까지 성년 될 때까지 법정 대리는 먹여주고 키워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몇 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 법정 대리인 졸업한 거예요. 그 졸업한 걸 모르고 계속 케어를 하니까 나중에 부모와 자식이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딱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법대는 언제까지 있다? 만 19세까지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멋있게 표현한 말이 갑이 을한테 뭐한다? 대리권 뭐한다? 수여한다.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리권 주는 행위. 너무 기니까 이 말을 여기서 수권 행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행위요? 수권 행위. 대리권 수요 행위를 너무 기니까 수권 행위, 줄 숫자 대리권, 줄 숫자 대리권 주는 행위. 그럼 법정 대리는 무슨 단어가 없어요? 네? 부탁한다는 말을 고친 말이 뭐라고요? 수권 행위.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뭐가 없어요? 수권 행위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권 행위 없는 대리가 무슨 대리? 수권 행위 있는 대리가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뭐가 되고 부모가 대표적 법정 대리.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수권 행위와 원인된 법률 관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 원인된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갑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자, 고용계약 했을 때 자, 청소하시는 청소원한테는 고용계약은 있어도 대리권은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영업사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영업사원한테는 고용계약과 동시에 대리권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갑이 사무처리 부탁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중개업자한테는 사무처리 집 팔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중개업자가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하면 돼안돼? 중개업자가 갑의 대리인을 중개업자면 안 되잖아요. 계약은 당사자끼리 시키는 거 옆에서 뭐만 하는 거 중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개업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습니다. 무슨 계약은 있어도 집 팔아달라는 부탁, 그게 중개의뢰 계약 아니에요. 중개의뢰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일종으로 봅니다.
무슨 계약이요? 그래서 위임계약 들어가게 되면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로 사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한테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 처리 부탁하면서 위임장에다 대리권도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질문할게요. 고용 위임계약이 있으면 대리권이 반드시 붙는다. 고용 위임계약이 있으면 대리권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맞죠? 그러면 이런 말들을 갖다가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 이런 것들을. 고용 위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인된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대리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권행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행위요?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멋있게 뭐라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수권행위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임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대리에 가는 거예요? 이건 임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대리요? 그러면 이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빼앗아 보세요.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빼앗아 보세요. 고용계약 날려버리면 되지. 고용 날아가면 자동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을 너무 근데 사고를 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분간 영업하지 말아라. 뭐는 줄 테니까. 월급은 줄 테니까 당분간 뭐 하지 말아라. 그럼 뭐는 존재해도 원인된 법률관계는 존재하더라도 수권에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측 가시면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 가면 찾았어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왼수야, 왼수. 임의 대리 특유한 소멸사는 뭐다? 원수, 왼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시키면 날아가고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두고 뭐만 뺏어도. 네, 그래서 영업사원 대리권 빼앗는 방법은 두 가지. 뭐? 고용계약 해지하거나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수권행위만 뺏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는 구별하여야 할 개념입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단 수권행위가 붙어있는 영업사원의 대리권 뺏는 방법은 그럼 원수는 어디에는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에서는 없고 어디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는 뭐다? 원수. 원인된 법률관계 그 다음 뭐예요? 수권행위 철회. 자, 그러면 이제 발생했으면 범위는 어떻게 될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정해질 것이고 임의 대리는 어디에 결정돼 있어요? 수권행위에서 결정돼 있겠죠. 범위야 당연히 뭐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어디요? 본인이 지시한 거기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범위가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대리권은 있는데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자 118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보존행위 무슨 행위요? 현상 유지 없어요. 그냥 여기 절 보세요. 그냥 절 봐요. 없어. 보존행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과 뭐다 계량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 한글에 따가지고 보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뭐라고? 요 정도에서만 할 수 있지. 요거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쓰는 용어가 관리행위야. 무슨 행위야? 관리행위는 가능해도 무슨 행위는 할 수 없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조문 나중에 읽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한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한이 있어서 자기계약이란 말이 있고 무슨 계약이요? 자기계약이란 말이 있고 쌍방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잘 보니까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갑의 대리인 을. 자, 매수인이 누가 나타나야 되죠? 병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지가 사버려, 지가.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지가 물어버렸죠. 이게 무슨 계약? 그러면 누구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갑이 이 일을 나중에 재개하지 않을까요? 네? 병한테 팔라고 했지 왜 네가 사느냐? 그러니까 누구 이익하고 본인 이익하고 대리인 이익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 원칙적으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쌍방 대리는 이런 거죠. 계약서를 갖고 왔더니만 이렇게 갖고 왔어요. 뭐라고?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이것도 멀리 안 갔네. 그냥 지 혼자 계약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양쪽을 대리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본인과 이 사람 본인 사이에서 이해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이해 충돌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그래서 이해 충돌 없는 대표적인 얘기가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하거나 뭐 하거나 또는 뭐다? 채무 이행. 뭐예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백상,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뭐 한다? 금지. 금지. 근데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반하면 원 그리세요. 원. 몇 번일까? 고르세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위반했을 때는 1번에서 취급합니다.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위반했으면 몇 번이다? 1번에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본인한테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자, 본인한테 본인 갑한테 대리인이 만약에 뭐 있으면 을1, 을2, 을3가 있으면 네,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 무슨 원칙이요? 공동 대리가 아니고 뭐가 원칙? 각자 대리하는 겁니다. 단 본인 지시가 떨어지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대리 여러 있으면 무슨 대리가 원칙이 아니고 공동 대리가 아니고 뭐다? 각자 대리 원칙. 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가 대리권 뭐다? 소멸사유가 있어요. 자, 프린트를 보세요. 소멸사유가 뭐가 있어요? 공통, 임대, 법대, 공통적 소멸사유 두 글자로 할게요. 본인 사망, 본사, 대리인 사망, 대사,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성, 대리인 파산, 대파. 뭐라고요? 따라서 연습하세요. 뭐라고요? 본사, 대사, 대성, 대파. 그런데 대한은 없다는 것. 대한민국에 없어.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 살짝 쓰세요. 뭐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 대한이 없어. 작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꾸 시간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고요. 대리는 뭐다? 사성파. 무슨 파? 칠성파, 짝퉁이 사성파예요. 아시십니까? 근데 한정 후견 개시는 없어.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 대한이 없다는 것. 자, 우측 갑니다. 이제 대리 행위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간다고요? 대리는 본인 이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할 것? 네, 첫 번째 뭐 할 것? 본인 이름 나타나라. 구도도 좋고 서면도 좋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프린트물 해보시면 무슨 대리가 있어요? 수동 대리란 말 있죠? 자, 대리인이 떠드는 대리가 능동 대리. 상대방이 떠드는 것 듣는 대리가 수동 대리. 능동은 대리인이 떠드는 대리고 수동 대리는 듣는 대리죠. 그러면 본인 이름은 누가 나타내야 될까? 떠드는 자가 나타내야 되겠죠. 수동 대리는 듣는 대리니까 누가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명해야 됩니다. 능동 대리는 누가 떠들고 있어요? 대리인이죠. 그럼 누가 현명해야 돼요? 대리. 보통은 능동 대리죠. 을이 떠들고 있잖아, 병하고. 근데 병이 떠드는 걸 잠자코 듣는 무슨 대리는?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현명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얘기했습니다. 대리권. 그 다음 뭐야? 대리 행위. 효과가 어디로 가요? 본인. 자, 그거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